계속해서 영남대학교 병원 라이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관심 갖고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폐 조직 검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안준홍, 장종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드 라이브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두 분 각자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 권역호흡기 전문 질환센터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 근무하는 안준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폐 조직 검사가 필요한 여러 환자들과 폐암 환자를 주로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과에서 일하고 있는 장종걸입니다. 저는 폐암의 진단과 그리고 만성 기도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사실 진료 보실 때는 바쁘셔서 얼굴 보실 시간이 많지 않으시죠? 아니세요? 자주 보시나요? 자주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또 두 분께서 같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주제를 또 선정하시게 된 게 궁금해요. 예, 뭐 가장 많은 이제 이유는 요즘 폐 조직 검사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폐암 검진이 6대 암 검진으로 들어와서 많은 환자들이 폐 이미지 이상 소견으로 많이 내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예, 폐 조직 검사 이제 폐암의 진단 이제 보통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진단이기 때문에 그 진단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전달해주고자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방송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행복소금님, 양념게장 쿠폰님, 뭐 이렇게 지금 40분 정도 보고 계신데요. 이제 강의하시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준비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 또 질문에 답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폐조직 검사의 모든 것, 네,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나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폐 조직 검사의 모든 것입니다. 이 폐 조직 검사라는 것이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검사들입니다. 하지만 이 폐라는 어떤 우리 몸에서 가지는 이 장기의 특성상 상당히 제한이 있는 그런 검사인데 최근에 또 개발이 되어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고요. 보시는 대로 이제 1위가 악성 신생물, 흔히 이제 우리가 암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암이 아주 예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죠. 최근이 될수록 더 이 암에 대한 사망이 많아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인식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심장 질환 이런 부분들은 사망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런 암에 의한 사망입니다. 이 암의 발생 현황은 남자 여자가 조금 다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폐암 발생이 높습니다. 아마 이것은 흡연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에서는 폐암이 지금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 있는 어떤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호르몬 관련 갑상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의 발생이 현재 이제 암 발생 현황으로는 남성에서 2위, 여성에서 5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망률에 있어서는 폐암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폐암 사망률이 전체 암종 중에서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등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폐암이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이 폐암이 가진 어떠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 자료입니다. 저희 나라 자료고요. 첫 진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폐암을 1, 2, 3, 4기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1기 같으면 이제 아주 국소적인 폐암이라 보시면 되고 2기와 3기는 임파선 전이가 일부 포함된 어떤 폐암이라 보면 되고 4기는 다른 장기 전이가 있는 폐암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소세포 폐암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첫 진단 시에 이미 다른 장기에 암이 퍼져 있는 4기 폐암이 45%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폐암 진단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는 폐암 4기입니다라고 첫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폐암이 진행된 분들이 많고요. 이제 1기 폐암은 2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진단 시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주 사망률이 높은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조기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1기든 2기든 3기든 수술이 가능한 폐암은 수술적 절제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절제 이후에 5년간의 재발률을 보았을 때 이 폐암은 아주 재발률이 높은 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1기 폐암은 20% 정도, 2기 폐암은 35% 정도, 3기 폐암은 한 55% 정도에서 5년 이내에 재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암을 진단받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완치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조기 발견이 되지 않는 것, 수술 후에 높은 재발률이 있는 것이 바로 높은 폐암의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진단이 아주 중요하겠죠.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의 진단에는 우리가 크게 의심을 하려면 먼저 영상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슴 전사나 단층 촬영, 우리가 흔히 이제 CT라고 알고 있죠. 이 CT에서 의심 병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엑스레이 상에서도 의심은 가능하지만 아주 진행된 병변이 아니고는 발견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가 중요하겠고요.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지 이제 우리가 폐암으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폐라는 장기는 다른 장기보다 조직 검사가 어려운 병소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위랑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가 비어 있는 장기지 않습니까? 안에 내시경을 보면서 의심스러운 병소가 있으면은 아주 작은 병소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병소를 조직을 얻으면 되지만 이 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조직 검사가 어려운 병소가 많고 검사 시행 후에 합병증 위험이 높은 병변들이 조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CT 사진을 촬영해서 오시는 환자들에게서 폐 조직 검사를 결정하는 어떤 방법을 보면 환자의 정신 상태와 또 환자의 폐 기능 그리고 폐 병변의 크기와 위치 모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파악해서 폐 조직 검사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 보이는 이제 6분의 환자분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아주 오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CT 사진만으로는 폐암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이유가 있죠. 이 왼쪽 아래쪽에 둥글게 보이는 이렇게 폐 종개, 우리 흔히 덩어리를 하죠, 그죠? 이런 덩어리 형태로 오시는 분, 또는 이렇게 공동, 이 종개 안에 검게 무언가 좀 폐가 녹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괴사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동 형태로 오는 것, 또는 이분은 우하엽 쪽에 오른쪽 아래쪽 폐에 폐경화, 뭔가 폐렴 형태처럼 오는 경우, 그리고 이분은 양쪽 폐가 아주 무언가 눈이 내린 것처럼 희끗희끗한데 아주 다발성 폐결절, 결절들이 폐에 아주 많이 깔린 형태로 오는 경우, 그리고 여기 부분은 간유리 결절, 유리를 갈아놓은 것 같은 어떤 형태의 결절 형태로 오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 교형 결절이라 해서 일부는 조금 단단한 형태이나 일부는 조금 간유리 형태로 오는 경우, 제가 보여드리는 이 6분 모두 폐암 환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폐암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흉부 CT 병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진만으로 폐암을 확진할 수는 없고요. 의심을 한 다음에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라는 것이 필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죠. 이 의심되는 병변이 여기 이 기관지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 기관지 우측, 좌측 폐가 되는데요. 오른쪽 폐, 왼쪽 폐가 되는데 이 폐로 들어가는 이런 길목에 있을 만한 암을 이제 우리가 중심성 폐암이라 하고요. 이 폐로 들어가는 길목이 아닌 이 폐 바깥쪽에 있는 암을 우리가 말초성 폐암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성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지로 우리가 내시경을 넣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성들이 담배 연기가 자꾸 들어오면서 주로 이 중심 쪽에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흡연 남성에서 생기는 암이 많고, 우리가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포암과 소세포 폐암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성 폐암은 점차로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폐의 말초에 생기는 말초성 폐암은
이 내시경이라든지 우리가 안쪽을 봐서 검사를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습니까? 폐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침을 찔러서 이 조직을 폐 조직을 얻는 경피적 폐생검이라는 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해 왔습니다. 주로 이 말초성 폐암은 담배를 하지 않는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 조직학적으로는 서남이라는 형태로 많이 생기고요. 이 중심성 폐암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 말초성 폐암은 점차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심성 폐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환자의 코나 입으로 통해서 기도로 들어가서 이 기관지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암이 의심되는 병터가 있다면 여기를 조직 검사를 하면 병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지경 검사는 비록 이제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지 안에 생기는 어떤 질환들, 폐결핵이라든지 뭐 객혈의 진단 또는 가래, 객담을 스스로 뱉을 수 없는 경우 객담을 제거할 목적으로 또 뭔가 음식 같은 것을 섭취하다가 뭐 음식 이물 같은 것들이 기도로 들어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중심성 폐암이 되고요. 말초성 폐암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피적 폐생검입니다. 폐의 어떤 바깥쪽에 생기는 병변은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이런 생검 바늘이 있습니다. 이런 바늘을 흉벽을 통해서 찔러서 폐병변을 검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흉부 CT를 촬영하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병변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폐생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법은 기관지 내시경, 경피적 폐생검 모두 진단율은 좋습니다. 기관지 내시경도 병변이 보이기만 하면 진단율은 90% 이상이 되고요. 경피적 폐생검도 90% 정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관지 내시경, 단순 기관지 내시경은 검사 합병증이 1% 정도 발생하는 매우 안전한 검사가 되지만 또 말초성 폐병변은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이 경피적 폐생검은 진단율은 높지만은 검사 시에 환자랑 술자 모두 CT와 같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기흉, 폐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한 20에서 30% 발생하는 비교적 침습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관지 내시경과 경피적 폐생검이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술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초 폐병변을 진단하기 위해서 경피적 폐생검이 필수적이지만 이게 접근이 어려운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소가 너무 작은 경우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은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이제 뭐 2분, 3분 동안 아주 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소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 작은 병소를 호흡을 하면서 타깃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소가 너무 깊게 위치한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폐생검이 힘들고 병변이 혈관이나 심장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이런 혈관이나 심장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을 건드리면서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간유리 음영 결절 같은 경우에도 진단율은 조금 떨어지면서 합병증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결절이 됩니다. 그리고 폐 질환으로 인해서 폐 기능이 매우 나쁜 경우에도 경피적 폐생검으로 진단을 하면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폐암이 의심되는 그런 폐병변이 있을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초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침습성이 낮을수록 보통 진단율이 낮습니다. 뭐 검사하지 않고 CT나 펫CT로 추적 관찰하면 침습성도 낮지만 진단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의심은 할 수 있으나 진단이 되지 않고요.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걸어서 폐를 절제하는 수술이니 굉장히 침습적이지만 진단은 됩니다. 그 의심되는 병변이 폐암인지 또는 다른 양성 폐 질환이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과 경피적 폐생검 같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폐 조직 검사가 가야 할 길은 낮은 침습성과 높은 진단율을 가지는 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일부 병원에서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들이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나 또는 전자기 유도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현재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현재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은 말 그대로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할 때 방사형의 초음파를 사용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방사형 초음파가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검은 초음파
쪽에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검은 색깔의 부위에서 초음파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병변에 있는 위치를 찾게 되면 우리가 이 초음파를 빼고 조직 검사 기구를 넣어서 조직을 얻는 형태가 됩니다. 방사선에 대한 노출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방사형 초음파와 조직 검사 기구만 있으면 조직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대로 이제 기관지 내시경 안으로 방사형 초음파를 삽입해서 말초 폐병변을 탐색하고요. 말초 폐병변이 탐색이 되면 거기에 초음파를 빼고 조직 검사 기구를 넣어서 조직을 얻는 시술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 시술이고요. 검사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입니다. 방사선에 노출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른쪽 폐와 왼쪽 폐가 있는데 오른쪽 폐는 또 옆이 3개가 있고요. 상엽, 중엽, 하엽, 좌측은 좌상엽, 좌하엽이 있고 보시듯이 각 옆에도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부 CT를 보고 이 가지들 중에 어디에 병소가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이런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넣고 여기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직접 이제 이것은 의사가 CT, 그러니까 지도를 보는 것과 똑같죠, 그죠? CT를 보고 목적지를 찾는 형태의 그런 검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사진인데요. 오른쪽 폐에 이런 회색으로 보이는 동그란 종괴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검사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이 앞쪽 가슴 쪽에서 침을 찔러서 이 조직을 얻는 경피적 폐생검을 사용을 하여야지 진단이 되는 검사법입니다. 하지만 보시듯이 바로 옆에 이렇게 심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진단율이 떨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으로 병변을 잘 찾게 되면 이렇게 방사형 초음파로 병변이 탐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탐색이 되면 초음파를 빼고 조직 검사를 해서 병을 진단할 수 있죠. 아래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상엽입니다. 왼쪽 위쪽 폐인데요. 마찬가지로 밖에서 이렇게 침을 찌르게 되면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정상폐를 매우 많이 거쳐서 이 병변에 도달하죠. 아무래도 이제 정상폐를 많이 찌르다 보면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관지 내시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기관지 안에서 바깥쪽으로 방사형 초음파를 넣어서 아주 안전하게 환자의 폐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경우들을 보시면 병소가 너무 작고 깊게 위치하는 경우 경피적 폐생검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자같이 한 1cm 정도 되는 아주 고형 결절이 있는 환자인데 펫에서도 아주 암이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방사형 초음파로 보니 이렇게 병변이 탐색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니 좌상엽의 폐암으로 진단하였고 검사 이후에도 합병증은 전혀 없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관이나 심장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죠. 이분도 이제 이 조형 CT인데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보이는 게 대동맥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동맥이 되죠. 그래서 이런 대동맥들은 뭐 검사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죠. 바로 뒤쪽에 이 대동맥 바로 뒤쪽에 이렇게 종괴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여기 초음파를 넣은 사진이 보이시죠? 이 안쪽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이 병변이 탐색이 되면 방사형 초음파를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폐선암으로 진단된 케이스이고 합병증도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폐 기능이 매우 나쁜 경우입니다. 담배를 매우 많이 하거나 폐가 딱딱해지는 병이 있으면요, 폐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침을 찔러서 검사를 하는 경피적 폐생검을 하게 되면 기흉 같은 합병증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기관지 내시경으로 기관지 안에서 병변에 접근을 해서 비소세포 폐암으로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한 경우가 됩니다. 간유리 음영 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주 작은 간유리 음영 결절도 우리가 초음파를 넣게 되면 정상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희게 보이는데 반해서 간유리 음영은 흰 그 백그라운드 안에 조금씩 검은 형태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간유리 음영을 대표하는 소견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조직 검사상에서 폐선암으로 진단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검사를 시행했고요. 이분은 수술 후에도 폐암 1A 1기를 진단받은 아주 초기 폐암 환자였고 실제로 내시경으로 진단이 되어서 아주 빠르게 폐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여러 환자들에서 아주 작은 거의 1기 정도로 생각되는 폐암으로 진단받은 대표적인 환자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형태로 진단이 어렵고 합병증 위험이 높으나 우리가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기 폐암을 진단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2018년 12월부터 해당 시술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말초 폐병변 조직 검사를 1000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저와 저 옆에 있는 장종걸 교수와 저희 과에 이제 홍경수 교수가 있는데 세 명이서 폐병변 조직 검사 1000회를 달성하였고 이런 저희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 곳의 논문에서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이런 조직 검사의 어떤 효용성과 장점들에 대해서 논문도 내어서 열심히 이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는 이제 폐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시술에 대해서 우리 장종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안준호 교수님께서 이 폐 안에 생기는 종괴에 대해서 조직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부터는 제가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과 가슴벽 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요 두 개의 막 사이를 우리가 흉강이라고 합니다. 이 흉강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광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 측에 붙어 있는 얇은 막과 이 가슴 벽 측에 있는 흉막, 이 두 개 사이의 막이고 매우 좁습니다. 좁고 10cc 정도의 소량의 흉수가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흉막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이 흉수가 증가되게 되고 이 흉수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폐렴에 의한 합병증 그리고 결핵균이 흉막에 침범해 생기는 결핵성 흉막염 그리고 악성 종양이 이 흉막에 전이되어 생기는 악성 흉수가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이렇게 흉막에 침범하게 되게 되면 이 주위로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흉수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악성 흉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폐암의 흉막 전이가 되겠고 그 외에도 림프종이나 난소암 또한 유방암 등이 흉막 전이를 생겼을 때 이렇게 흉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흉수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흉수 천사를 하게 됩니다. 갈비뼈 사이로 얇은 바늘을 찔러서 20cc 정도로 흉수를 뽑아서 그 흉수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흉수 분석으로는 30에서 50% 정도밖에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단이 필요한 경우 흉막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흉막 조직 검사 중에 가장 정확한 검사가 비디오 흉곽경을 통한 수술적 조직 검사입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시행되고 전신 마취와 기도 삭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후에 검사가 시행됩니다. 보시다시피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내과적 흉곽경은 말 그대로 시술입니다. 시술이라서 기관지 내시경실에서 간단하게 시행되게 되며 부분 마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국소 마취입니다. 피부에 간단하게 국소 마취를 한 후에 수면 진정제를 써서 간단한 시술로 통해서 진단적인 정확도는 수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술 시간이 1시간 반에서 30분이 걸리는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저희는 30분 정도로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또 깨워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반면에 저희는 시술이 끝난 후에 환자분 괜찮습니까? 하면 환자분이 바로 눈을 뜰 정도로 시술이 끝난 후에 빠른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를 시술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안준현 교수님의 손가락, 집게 손가락 너비만큼 살짝 한 1cm 정도의 절개를 한 후에 얇은 흉곽 내시경을 이쪽 절개한 부위로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화면에서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흉막을 보면서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검사만큼이나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보이는 대동맥 옆에 작은 종양이 있습니다. 환자는 종양이 있고 흉수 여기가 이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 여기가 가슴 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이 사이에 흉수가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황상 폐암의 흉막 전이로 생각되어지나 이 종양이 굉장히 깊고 작고 하기 때문에 안준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어려운 경피적 폐성됨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직 검사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나 이 벌써 흉막 전이가 있는 환자들은 사기암 또는 말기암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서 수술까지 시행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과적 흉곽경을 생각을 하였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을 하니까 이렇게 흉막에 폐암의 전이가 보였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였고 폐선암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입원하고 7일 이내에 항암제 치료가 투여가 되었고 치료 후에 2달째 CT를 찍어보니 흉수가 거의 사라졌고 원래 있던 폐 종양도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폐조직 검사를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폐암 진단은 치료를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시행하여야 됩니다. 최근에 말초성 폐암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경피적 폐쇄감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해서 진단 검사를 시행했는데 진단 검사 후 합병증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다음 필요한 항암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검사가 필요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사용을 한다면 이전에 경피적 폐쇄검에 비해서 안전한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또한 위치나 크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병변들도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흉수의 원인, 특히 악성 흉수의 진단에 있어서 전신 마취라는 필요하지 않는 이 내과적 흉곽경을 통해 검사를 한다면 높은 진단률로 안전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 소개를 간략하게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고 2014년도에 정식으로 개원식을 하고 현재 진료와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진료 사업을 통해서 진료의 수준을 올리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의학 연구 기술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환자의 건강교실과 질환 교육을 통해서 환자의 지식 수준, 병에 대한 지식 수준을 올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결핵과 금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의 이제 저희 건물 소개인데요. 모든 분들이 이제 대학병원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진료 예약이 힘들다. 그리고 진료 예약이 된다고 하면 예약 시간이 너무 길게 잡힌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근역호흡기질환센터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오전 오후 외래 시간을 많이 열고 그리고 진료 예약 시스템도 간편하게 하여 빠른 진료와 빠른 예약과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또한 외래 진료실과 검사실이 붙어 있어서 진료를 하고 검사도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 같은 위층에 이렇게 입원실과 중환자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입원하기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후에 호흡 재활도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까지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남대학교 병원이 이 대구 경북권의 이제 최고의 병원인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들께서도 워낙 또 친절하시고 또 훌륭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찾지 않나 싶네요. 지금 저희 질문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벌써 100분 넘게 지금 계속 참여를 해주시고 두 분 강의 너무 좋았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뿌듯하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 폐 조직 검사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느끼고 딱딱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고요. 질문도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창호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집안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시네요. 78살이신데 담배를 60년간 피우셨다고 합니다. 폐 섬유화가 있는데 폐암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셨네요. 우리 폐암 네. 질문 답해 주세요. 이제 그 폐섬유 아마 특발성 폐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특발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폐섬유가 있는 것은 폐암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흔히 담배를 많이 하게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고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폐암과 연관성이 높다고 하는데 폐섬유는 그보다 더 많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암의 발생 과정이라는 것이 아주 만성적으로 염증들이 생기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폐섬유가 있으면 폐암 발생은 매우 높고 또 폐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본에 가지고 있는 이제 폐섬유와 폐기능 좋지 않은 폐기능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까 강의 중에요. 중심성 폐암, 말초성 폐암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것이 더 예후가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성 폐암이 보통 이제 담배를 좀 하신 분들의 어떤 경우와 관련이 있죠. 소세포 폐암, 편평세포 암이 있고 말초성이 이제 폐선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성 폐암 환자들이 담배도 많이 했고 폐기능도 좋지 않고 또 그런 소세포와 편평세포암 자체가 선암보다는 조금 더 진행도 빠르고 아주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초성 폐암보다는 중심성 폐암이 훨씬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경우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폐암이 또 조직 검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체크체크님께서는 이 조직 검사라는 게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조직 검사 후에 수술을 하면 고통이 2배가 되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그 조직 검사를 이제 폐 병변이 있을 때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폐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죠? 폐암인지 또는 뭐 폐에 생기는 여러 염증성 질환,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곰팡이 감염 같은 그런 양성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폐암이 아니라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곰팡이균 같이 약물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경우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환자가 침습적인 어떤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회복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초기 폐암이 명확하다면 조직 검사 없이 수술도 할 수 있겠으나 폐에 생기는 병변이라고 모두 암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면 1번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명확하게 병변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체크체크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기관지 내시경을 하다가 숨을 못 쉬는 그런 고통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수면으로 좀 고통이 덜한지 검사를 받는 게 좀 무서우시다고 하시네요. 아, 예. 오늘 뭐 저희 입원 환자 한 분도 저런 똑같은 질문을 네. 하셨어요. 본인이 5년 전에 기관지 내시경을 했고 이번에 객혈로 내원하셨는데 새로 네.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예전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수면을 하나도 안 한 채로 거의 생으로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식사하다가 사례만 걸려도 기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례가 들리는 기도로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반면에 요즘은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고 나서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 많이 있고 특히나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000대 정도의 기관지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워낙 또 안준영 교수님도 굉장히 숙달되어 있고 저희 모두가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아까 저희 자료 화면에도 그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수술 사진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신뢰도 되고 이해가 좀 쏙쏙 됐는데 실제로 수술을 하루에 몇 건 정도나 하세요? 방사형 초음파 시술은 이제 현재 저희 센터에서 1년에 한 40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옆에 계신 장종월 교수님과 홍경수 교수님 그리고 저와 이렇게 같이 해서 1년에 한 400여 건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사형 초음파라는 게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에는 다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좀 특화돼서 하고 있는 건지요? 그 방사형 초음파라는 그런 뭐 어떤 기구 자체가 아주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제 사실 저 방사형 초음파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 대학 병원에는 거의 다 기계들은 아마 구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대구 지역도 한 곳을 빼고는 다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방사형 초음파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병소가 의심되는 위치를 얼마나 잘 찾아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얻는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시행하는 건수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사형 초음파를 수면으로 하는지 완전한 수면이면 안 된다고도 들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네. 우리가 사례가 걸릴 때 기침을 많이 하는 그 기도로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네. 주무실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게 하는 숙련자가 숙련성이 있고 충분한 수면제를 유도를 한다고 하면 하시는 동안 완전 수면이 되지는 않더라도 크게 힘들지 않게 하는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방사형 초음파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지 내시경 그리고 방사형 초음파 말고 저희가 다른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초음파 검사도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할 때 모두 다 수면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심하고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장구님께서는요, 어릴 때 결핵을 앓으셨다면 폐 사진상에 흉터 같은 게 보이나요? 질문하셨고요. 또 하나는요, 국가 검진을 하고 나서 재검사를 권하시는데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릴 결핵에 때 흉터가 있는지. 예, 결핵을 좀 크게 앓은 분들은 폐 사진, 뭐 흉부 CT에서 흉터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일 수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래를 내원하거나 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뭔가 사진이 좀 이상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 사진이 저희가 익히 생각되는 결핵의 흉터라고 생각되면 보통 저는 이제 이전에 찍으신 사진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전에 한번 결핵을 크게 앓으신 경우가 없는지를 항상 여쭈어 보곤 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 검진하고 나서 재검사를 권하시는데 어떤 검사를 하셔야 되는지요? 예. 국가 검진을 하고 뭐 폐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가슴 흉부 단층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CT 검사를 시행한 후에 병변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추적을 좀 검사를 뭐 3개월, 6개월 추적을 할지 아니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할지를 CT 모양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두 분을 또 아는 분들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장 교수님은 모친 담당 교수님이시라고 반갑다고 하시는데 네, 진료 보시고 교수님들 팬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저도 궁금한 게 사실 폐가 조직 검사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좀 어렵다 발견이. 그런데 국가 검진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폐 조직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서 좀 미리 알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기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요? 결핵이랑 암이랑? 아니요, 제가 지금 폐 검진을 네. 얼마나 좀 자주 해서 미리 알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담배를 좀 많이 하셨던 그리고 지금 담배를 하고 있거나 또는 끊은 지 오래되지 않은 이런 50세 이상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1년에 한 번 정도 흉부 단층 촬영을 하는 것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도 1년에 한 번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으로 해서 해당 나이에 있는 그런 폐암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흉부 CT 사진, 저선양 흉부 CT 사진을 촬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체크체크님은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결핵이랑 암이랑 구별이 어렵나요? 하셨습니다. 결핵에 걸렸던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하셨어요. 네. 두 분 중에서 서로 너무 양보하지 마시고요. 네, 누가 해주실까요? 네. 결핵이랑 암은 CT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고 네. 하지만 가끔씩은 결핵도 모양이 암처럼 오는 경우도 있고 암도 아까 안 교수님께서 저희 여러 가지 6가지 모양을 보여줬듯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공동성 병변이나 아니면 경화성 병변 이런 거는 결핵도 충분히 그렇게 올 수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그 구별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저희가 보면 그래도 구별이 되니까 네. 와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체크체크님께서 마음이 좀 놓이고 안심하고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까는 뭐 수면에 대한 걱정도 좀 있으셨는데 두 분 말씀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될 운명입니다님께서는요, 천식을 오래 앓고 있으면 암으로 잘 발전될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천식과 폐암의 연관성은 아주 잘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식이 아닌 다른 기도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암과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천식을 또 오래 앓는 것 자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강력한 관계는 없지만은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플리트 쿨님께서도요. 폐 섬유 정도 제거할 수 있는 건가요? 예방 차원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폐 섬유종이라고 하면 예전에 앓고 난 흔적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거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제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오랜 흉터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예방 차원에서 제거를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질문이 있는데요. CT나 PET-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방사선 조영제 CT를 수술 후에 바로 받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네, CT와 PET-CT를
촬영하고 조직 검사를 하다고 크게 위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폐에는 굉장히 많은 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하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CT와 PET-CT를 촬영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은 CT 조영제와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일부의 환자들에게서 관련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정도거나 또는 콩팥이 조금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치 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뭐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조영제 CT를 수술 후에 바로 받는 것이 크게 위험한 부분은 뭐 아주 의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폐에 노즐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노즐이 섬유종인가요 하셨어요. 노즐이 아니라 노둘 이제 결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결절이라고 하면 우리 폐에 이제 혹이 있을 때 3cm보다 작은 혹을 우리가 결절이라고 하고 3cm보다 크면 이제 덩어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절이 뭔지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cm 이하의 결절은 사실은 조직 검사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환자가 흡연을 했거나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냐 여부에 따라서 뭐 정기적으로 CT 검사를 해서 병변이 커지는지 추적해 볼 수도 있고요. 1cm가 넘거나 한 1.5cm 정도 된다고 하면 조직 검사나 아니면 전신 펫 사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께서는 뭐 수술도 잘 하시고 또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폐 건강을 위해서 하면 예방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한 분씩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 건강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 네. 예. 폐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워낙 흡연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같이 이제 아주 감염병이 이 기관지를 통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개인 위생과 마스크를 이용해서 내가 감염성 폐질환에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폐 질환이 만일 있어서 병원을 다닌다면 그 폐 질환을 진료해 주시는 그 선생님을 믿고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따라가 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일주일에 뭐 3회 정도 열심히 운동해서 폐활량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 열심히 하고 또한 이 호흡기 질환들이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차더라도 뭐 잘 우리 흉수가 있는 환자들도 가슴에 물이 차는 환자들도 처음에는 호흡곤란이 크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있더라도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침을 한다거나 만성적으로 가래가 있거나 뭔가 점차적으로 호흡곤란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내원하셔서 진료 상담을 받아보셔서 빠르게 진단받는 것이 내 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우리 영남대교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병원 좀 자랑 하나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영남대병원 그 열심히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또 진료하는 병원이고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권역호흡기 전문 질환센터도 아까 이제 장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진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와 교육 또 이런 우리 지역 사회의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저희 센터에 또 폐 문제나 또는 어떤 다른 폐 질환 때문에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으면 믿고 내원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든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는 사실 뭐 그날 당일 막 예약도 없이 오셔도 다 진료를 봐주고 할 만큼 저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아까 제가 센터 소개해 줄 잠깐 보여드렸듯이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진료부터 해서 검사 그 중간중간에 노력해 주신 분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또 오늘 주제는 또 폐암의 진단이다시피 한 이제 인 것처럼 폐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우리 근처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믿고 맡기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뵈니까 훨씬 더 신뢰가 많이 쌓이고요. 또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믿고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